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오늘은 뉴욕, 뉴저지 그리고 롱아일랜드 주변에서 집 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 올 때 와서 집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이제 임시 숙소를 어떻게 어느 쪽에 구하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각 지역별 특징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 구하실 때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어느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 숙소 위치인데요. 사실은 오시기 전에 감이 전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위치를 좀 정하시면 훨씬 더 금전적으로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맨하튼 기준으로 왼쪽은 뉴저지 그리고 이쪽은 이제 롱아일랜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로 직장이 맨하튼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뉴저지에서 출퇴근하시거나 이제 여기 롱아일랜드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이쪽에 뭐 스태튼 아일랜드 이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예외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숙소를 정하실 때 맨하튼에다 두시면 장점은 이제 관광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저지에다 구하고 싶다 이러면 유저지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맨하튼 내에는 뭐 렌트를 하더라도 주차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렌트가 좀 어렵고 그래서 뭐 이제 택시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버나 리프트 이용하면 뉴저지 뭐 이런 포트리까지 가는데 60-70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편도니까 왕복으로 하면 한 120불 정도 한 번에 깨지겠죠. 그리고 뭐 이쪽도 뭐 거리 대비해서 마찬가지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에 뭐 유저지 쪽은 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있으시면 또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도 보시면 이제 뭐 기차나 지하철 타고 이동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여러 집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리얼터를 만약 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한 번에 여러 집을 예약을 잡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임숙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맨하튼에서 잡았었는데 관광하기는 좋았는데 이제 집 볼 때마다 거의 한 100불씩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집을 결정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임식소를 그렇게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 지역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맨하튼에서 이제 뉴저지 그리고 롱아일랜드는 차이점이 뭐냐면 뉴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뉴저지에선 들어올 때 여기 주로 여기 조지 워싱턴 다리 여기 조다리라고 부르는데 요 조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 그 해저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주로 여기서 만약 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해저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해저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 이제 포트 어서리티라는 터미널이 있고요. 이게 뭐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에 내려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까지 이동하시는 방법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뭐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는 걸을만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걸으시면 여기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충 거리 한번 따져 보시면 15분, 20분 한 요 정도 안에서는 이제 걸어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멀어지시면 이제 지하철 또 추가로 이용하시거나 자전거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실 때는 이제 뭐 여기 롱아일랜드 시티나 이런 데 다 있는데 찍어보시면 뭐 지하철 타고 많이 들어오시게 되고요. 이쪽에 이제 뭐 학군 때문에 그레인넥도 많이 보시는데 그레인넥 쪽에서 만약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LIRR이나 기차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여기서 타는 이쪽에서 타는 것보다 여기서 타고 들어오시면 훨씬 더 빨리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찍으면 여기 플라자에서 만약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온다고 하면 이제 주로 이쪽에서 오는 지하철이 가는 곳, 기차가 오는 곳이 이제 펜 스테이션인데 지금 뭐 이건 제가 이제 42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오후 시간이라서 그렇지 이걸 오전 시간으로 바꾸시면 여기 주로 이제 8시 반 정도가 출근하니까 42분 뭐 이렇게 30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중간에서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쪽은 이제 버스 주로, 그리고 이쪽은 기차, 지하철 이렇게 되고요. 아주 예외로 여기 이쪽에 페리가 있긴 한데 뭐 페리도 뭐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그건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랑 지하철 비용은 보시면 주로 뭐 이 홀리 기준으로 이 정도 오시는 거는 4.5불 정도 하고요. 여기 기차 타고 오시는 건 한 12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차는 피크 타임엔 더 이제 비쌉니다. 보시면 여기 비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그레인넥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펜 스테이션부터 해가지고 그레인넥까지 가는 게 원웨이 피크 타임 주로 6시부터 10시까지인가 그 피크 타임에는 12불이니까 좀 비싸긴 하죠. 버스 왕복비보다 더 많으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택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이쪽도 나쁘진 않지만 재택이 없이 계속 출퇴근하시면 아무리 뭐 정기권을 사신다고 하셔도 기본 단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어떻게 찾냐. 근데 사실 뭐 집 컨디션도 중요한데 사실 동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곳에서 오다 보면 또 치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집을 찾다 보니까 결론은 학군인 것 같아요. 학군을 좋은 데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안전한 지역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매물 보기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군 보실 때 greatschool.org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시면 이렇게 이제 지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필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미들스쿨로 했는데 뭐 엘리멘터리로 바꾸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뭐 8.9점, 10점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 이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런 10점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주변에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매물을 보실 때 그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한국도 이제 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그 주소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주소 지역을 그 집이 해당되는지 좀 보시고 그 집을 한 번 더 그렇게 리얼터나 뭐 거기 학교에다가 전화하셔서 주소 알려주시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학교가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이제 학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neighborhoodscout.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NYC crime 뭐 이렇게 치면 이제 crime 맵이 나오는데 그 crime 맵이 결국은 뭐 사건 사고 일어난 거를 이제 비율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물론 통계적으로 많이 나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많이 나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게 뭐 100% 정확하다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스쿨이기 때문에 베스트 이런 부분이 조금 학교가 좋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주로 보시죠. 여기 퍼스트 사이드에서 100번가까지 이제 100번가 밑으로 집을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 정도 위치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베스트 스쿨들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임 맵 보시면 크라임 맵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연한 부분일수록 이제 세이프티 더 안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퀸즈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요 맨하튼 내에서 이런 구역들이 되게 뭐 여긴 바로 옆은 안전하지 않고 그 옆은 안전하다 이런 게 결국은 되게 차이가 여기선 좀 유의미한 게 각 이제 미국에서는 가지 말라는 동네는 이제 가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만큼 한 블럭 차이라도 많이 나니까 그런 걸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는 유저지나 뭐 이쪽은 조금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지역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뉴저지에서도 지금 이제 엣지워러 쪽을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폴리 제일 많이 사십니다. 폴리는 이제 뭐 초등학교나 이런 학군들이 좀 좋아서 이제 많이 사시고요. 엣지워러는 이제 건물들이 좀 새로 지은 것들이 있고요. 밑에도 좀 새로 지은 것들이 있고 좀 깔끔해서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맨하튼 올 때도 훨씬 더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고 뭐 더 올라가서는 좀 학군만 따지면 테너플라이나 이런 쪽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를 뭐 제가 어디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집 컨디션이 이런 거 오셔서 동네 분위기랑 이런 거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물들을 보는 사이트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 할 텐데요. 보시면 제일 유명한 게 질로우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렌트로 해갖고 뭐 프라이스가 뭐 4,000 정도, 뭐 3,000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베드룸은 이제 플러스 원이면 이게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이 하나 있는 이런 구조고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홈 타입은 뭐 사실 처음에 집 구할 때는 다 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조금 한국인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는 건 인유닛 런더리 이걸 선택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세탁기가 내 집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 차이인데 이게 밖에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제 건조가 되는 옷들은 상관없는데 안 되는 옷들은 또 이제 또 가져와서 말려야 되고 또 가서 이제 걸어놓고 와야 되고 또 위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으면 상관없지만 가능하시면 여기 인유닛 런더리 선택하시면 좋고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원하시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인컴 리스트릭트 그러니까 조금 인컴이 좀 되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뭐 그게 꼭 안전하진 않은데 뭐 사회적으로 좀 통념상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 이제 날짜도 정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파트먼트라는 사이트인데 스트리트 이지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맨하튼에서 뭐 비용 선택하시고 이렇게 요거 높이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브로커 피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브로커 피가 생각보다 셉니다. 예를 들어서 3,000불이 내 월세 비용이면 주로 그 정도 하고요. 3,000불 플러스 알파 한 1.5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브로커 피가 없는 걸 선택하시면 뭐 나중에 조금 비용 부담이 덜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메니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도어맨 옵션도 있는 도어맨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맨하튼에서 뉴저지나 롱아일랜드 좀 예외긴 한데 맨하튼에서 볼 때 유의하실 점은 방이 2개라고 해서 절대 큰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4평의 방이 2개일 수도 있고 10평의 방이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같이 확인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로 근데 이제 그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로어 플랜을 좀 보시고 여기서 이게 실제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 Net Effective Rent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3,575가 monthly인데 요거를 한 달을 무료로 주니까 뭐 이 정도 금액이다. 실제는 이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질러웨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2017년이면 엄청 새 거네요. 언제 지어졌는지 그리고 뭐 계단 뭐 이제 몇 층이나 되는지 그리고 유닛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실제로 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셔서
보시기 전에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 NJMLS라는 사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완전 유저지만을 위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저지 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해서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죠. 이거를 맵으로 보셔도 되고 이제 포트로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맵뷰를 보시면 대충 지역을 알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폴리 중심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주변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요거 이렇게 요 부분을 복사하셔서 구글 지도에 넣으신 다음에 레이어를 이제 위성으로 바꾸시고 좀 확대를 해보시면 돼요. 지금 아마 여기 이 집이거나 이 집일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하나만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두시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동네가 어떤지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이런 동네다, 이렇게 좀 물론 이제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집들은 오래 계약하면 저 브로커피를 깎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2년 계약권에 대해서 이제 그 브로커피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임식소는 어디다 두면 좋은지, 그리고 유저지, 롱아일랜드 이런 데의 차이점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집을 보는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계약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뭘 준비해 오면 좋은지, 금액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